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학년 1학기 효원고등학교 확통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을 한 단계 높여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나요? 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식이 쫙 쪄졌네요. 수식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식이 쫙 나왔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 판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뭔가요?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6, 7, 8, 9, 10. 와우, 컨비네이션 앞에 숫자가 조금씩 계속 커져가겠다? 이런 부분은 어디서 나온 거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왔다. 라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간단한 문제라면 제가 체킹 안 했겠죠? 자, 왜 체킹했을까요? 자, 시작이 3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 커져가면서 뒤에 숫자도 3, 4, 5, 6, 7 커져가면 이렇게 하면 답이 이제 요거라는 거 알겠는데, 자, 이게 맨 처음 시작 부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 컨비네이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가면 이게 뭐부터 돼야 되죠? 3 차이 나니까, 와, 5 컨비네이션 2에 4 컨비네이션 1에, 와우. 좀 뭔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은 원래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제로, 4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3 해서 가서 12 컨비네이션 9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죠? 채워서 계산해야죠. 채워서 계산, 이 결과. 그러면 그 다음 칸이니까 13 컨비네이션 9. 자, 근데 일부 요 부분, 여기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또 역시 파스칼 삼각형 원리 적용하시면 됩니다.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해서 와, 그래서 13 컨비네이션 9 빼기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건 뭐 숫자가 작으니까 그냥 이거는 1이에요. 이거는 4예요. 이거는 10이에요. 이렇게 해서 15를 빼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편리할 대로 하시고요. 야, 근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네요. 13 컨비네이션 4 차이 나니까 4라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13, 12, 11, 10, 1, 2, 3, 4, 3, 4, 12 지우고, 자, 약분해서 그러면 13 곱하기 55가 되나요? 와우, 이 산수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55 곱하기 13이다. 3, 5, 15, 16에 55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요? 와우. 그러면 715입니까? 715? 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뒤에 산수 부분이 아까 15 계산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700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수식 형태로 된 걸 좀 설명했습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항정리 단원에서 공부해 갈 때 다양한 식 형태들이 있는데 앞에 숫자가 좀 이렇게 커져가는 것은 파스칼 삼각형과 관련돼 있다. 이 부분이 일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아이디어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이 형태대로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숫자가 커져가는 이 형태인데 뒷부분도 커져가는 형태인데, 자, 형태 되려면 맨 처음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규칙을 할 때 빠진 부분 채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살짝 응용된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판단만 하면 그 다음은 규칙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신 거죠. 자,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잘 하셨겠죠? 자, 잘 했으리라 믿으면서 6번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4개, 노란 공 N개가 들어있다. N개.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800번. 많이 했군요. 그중 같은 색의 공이 2개 나오는 경우가 800번이었다. 실제 시행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죠. 경험적 확률. 자, 근데 시행 횟수가 이렇게 충분히 많습니다.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 확률은 무엇에 가까워져 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간다. 이런 것을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와우, 여러 가지 이론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은 봅시다. 공은 n 플러스 4개가 있습니다. 2개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색의 공이다. 4개에서 2개를 꺼내도 되겠고 n개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1800번 중에서 800번이다. 이렇게 수학적 확률처럼 처리를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산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컨비네이션 2니까 뭐 나누기는 쓰지 않으면 되겠네요. n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 3, n-1 쓰고요. 여기는 동그라미 2개 지우고, 그러면 9분의 4 처리되나요? 자, 산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2 곱하기 9 있고 9n 제곱 마이너스 9n 처리되겠고, 4배의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3, 4, 12 처리 정도 되겠습니다. 9n제곱 4n제곱에 5n제곱 처리됐고요. 마이너스 9에다가 4, 7, 28 마이너스 37n 정도 됐고요. 4 곱하기 12, 12 곱하기 9, 그러면 이제 12 공통에다가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 5에다가 5,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25에 12에서 37,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은 자연스럽게 5 해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n이 5분의 12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실제 시행을 해서 나온 결과, 경험적 확률인데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니까 수학적 확률처럼 계산해 달라라는 이 이론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이론 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산수 처리된 건데, 자, 이렇게 문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문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기억 속에 좀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독특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9번 마무리합니다. 10번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사건 A, B, C에 대하여 A와 B는 배반 사건이고 A와 C도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죠?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런 형태의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이때 A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B와 C는 공통 부분이 있네요. 와우, 세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된다는 뜻이네요. 와, 그럼 어떻게 벤 다이그램 형태를 그려야 되나요? 전체 부분을 일단 있다면 뚝 잘라서 한쪽을 A를 줘면 되겠습니다. A하고 BC하고는 공통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자, 근데 B와 C는 뭐 어떻게 되죠? 겹치죠? 이만큼 B 주고 또 이만큼 C 주고 B, C, 그리고 겹친 부분에 6분의 1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모양이네요. 자, 이때 그러면 A 합 B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호, 이런 부분들을, 자, 확률식 뭐 PA를 뭐 굳이 쓰자면 뭐 A 이런 형태로 좀 표현할까요?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A 확률이니까 A 확률 더하기 B 확률, 이 결과 뺄 게 없습니다. 교집합이 없으니까 3분의 2라고 나왔습니다. 다 표시한 겁니다. 라는요, 오호, A하고 C 확률 합쳤습니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을 합하면 A 더하기 A가 하나 더 있죠?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여기 좀 그럴싸하게 재미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나 부분을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나 부분.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B 교집합 C 형태라서 여기 부분에 이제 가에 주어져 있던 6분의 1을 갖다 대입해주면 되죠. 6분의 1 처리한 결과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은 6분의 7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여기가 6분의 7이란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A라는 것은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빼기 6분의 7. 와우. 이게 6분의 4인가요? 그러면 6분의 4를 또 해주니까 6분의 3 정도 되나요? 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4분의 2가 되나요? 그렇군요. 그럼 계산 결과 얼마? 4분의 1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A, 즉 PA 확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PA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라는 형태, 그걸 이용해서 연산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재미난 독특한 형태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전체 집합 부분이 1이 돼야 되겠다. 전 사건 형태인데, 배반 사건이니까 A를 이렇게 딱 놓고 B, C 처리하고 공통 부분 넣은 부분 됐습니까?
그리고 다라 계산 부분이 이렇게 처리된 부분, 하하,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이제 합을 좀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나 부분 처리가 계산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계산 속도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려면 PA, PB, PC, 뭐 PA 교비 이런 형태들을 이렇게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계산을 해 가는 것이 사실은 좀 발음 푸는데 제가 좀 엉터리 수학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자, 덜렁덜렁 해서 풀이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의 개념 이해 부분을 충실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해서 뭐 표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10번 마무리했습니다. 배반 사건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이용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평상시에 보기는 조금 낯선 그런 형태의 연산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0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12번 함께 합니다.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15개, 이 중에서 7개를 택해가지고 선물 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물 세트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그럴싸한 문제 형태가 되어 있군요. 자, 사탕이 좀 다른데 초콜릿은 뭐 같은 거니까 일단은 서로 다른 사탕을 과연 몇 개 들어가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탕을 1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나머지 5개를 초콜릿으로 채우면 되겠습니다. 사탕은 다르지만 초콜릿은 그냥 초콜릿 5개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사탕을 3개 고르면 나머지를 초콜릿 채우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는데요? 호호. 사탕 고르고 나머지 초콜릿 채우고. 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개까지 갈까요? 당연히 7개까지 가겠죠. 초콜릿을 안 집어넣는 사탕만 싹 골라가는 이 붕붕. 하하, 이런 산수를 해달라라는 뜻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 숫자가 다 똑같으면서 뒤에가 짠짜짜짜 커져가는 거라면 이거는 분명히 이항정리에서 나온 건데, 자, 우리가 이항정리 이 산수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2부터 3 커져가는데 저 앞에가 비어있죠. 자, 그래서 저는요 15 컨비네이션 0, 15 컨비네이션 2를 만들어서 15 컨비네이션 2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15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7에서 또 멈췄네요. 하지만요, 이렇게 8, 9해서 또 다 채워서 쓰면 15 컨비네이션 15, 14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하고 이거 결과가 같죠? 결과 같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이만큼을 다 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15 컨비네이션 0, 15 컨비네이션 1 해서부터 15 컨비네이션 15까지 쓰는 거니까 2의 15제곱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죠. 그랬을 때 뚝 잘라서 절반이니까 위에 부분 15 컨비네이션 0부터 15 컨비네이션 7까지 계산이라는 것은 2로 나눠서 2의 14제곱이 되겠고, 우리가 구하는 15 컨비네이션 2부터 15 컨비네이션 7이라는 것은 2의 14제곱에서 조금 더하게 했던 이 부분, 하하, 16 부분을 뭐 해야 되겠다, 이항식해서 빼면 답이 되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와우, 응용을 아름답게 했네요. 자, 하지만 제게 딱 걸려들었습니다. 자, 풀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다시 한번요. 같은 초콜릿, 이거는 뭐 개수만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사탕, 어떤 사탕을 고르느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기준으로 사탕을 2개 고르면 초콜릿 5개를 채우고, 사탕 3개 고르면 초콜릿 4개 채워서 7개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탕으로 다 채워가는 것까지 해서 계산식,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일부분이니까 채워서,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다시 전체 이 부분에서 또 절반, 뭐 이런 모양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우리가 배운 부분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항정리 파트 부분이 학습이 좀 덜 된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 풀이보다는 이항정리 이론 학습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항정리는 이론 학습이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응용 문제들마다 이제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니까 먼저 이론 공부를 하고
이런 실제 응용 문제들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락쌤과 함께 현고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서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펜 10개를 3개의 필통 ABC, 서로 다른 필통이군요. 담으려고 합니다. A 필통, B 필통에는 담는 것수의 제한이 좀 담겨 있군요. 자, 가지수를 어떻게 되냐? BC에는 담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같은 종류의 펜이기 때문에 담겨 있을 때 개수만이 중요하죠. 즉 담겨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ABC 필통에 담겨 있는 개수, 이 개수가 10이라는 사실만 중요하죠. 이곳이 1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펜이 담겨 있냐?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꼭 한 개 이상이 담겨야 되겠다. X는 1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1을 미리 주면 되는 거죠. 즉 X는 이퀄 1 플러스 X 프라임 이런 형태로 치환해야 되는데 뭐 치환까지 하지 않더라도 뭐 가볍게 1을 이곳에 미리 필통에 한 개를 담아 놓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변형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에서 값이 9 이런 모양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이 부분이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의 중복조합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B 필통에는 5개 이하의 필통이 담겨야 됩니다. 즉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담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전체에서 이런 경우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각각의 경우를 보게 되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이 3을 빼니까 9에서 6을 빼니까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허락해서 9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2개 중복 허락해서 3개 선택할 때 2개, 1개 선택 안 될 때 이때를 이제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12에 11 컨비네이션 9는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건 거꾸로 써갈까요? 1 컨비네이션 0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 2 컨비네이션 1 4 3 컨비네이션 2 5에 4 컨비네이션 3 자,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11, 10 나누기 2 처리해서 계산되는데 이 부분이 잘 생각하면 뭐 그냥 계산도 되죠. 1, 2, 3, 4 이렇게 계산도 되겠지만 나중에 좀 발전하는 걸 보게 되면 파스칼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형태 와 이렇게 쓰면은요 5 컨비네이션 3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55 계산되고 이 부분이 10 처리되니까 답은 구했는데 그냥 1, 2, 3, 4 계산하는 게 더 마음은 편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중복 조합과 관련된 문제풀인데 살짝 변형된 부분 보겠습니다. 자, 같은 종류 다른 곳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개수만이 중요하다. 중복 조합과 관련되는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꼴이라는 것을 판단했고요. 필통에 몇 개 넣어야 되겠다. 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응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 개 이상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 처리해서 식을 바꿔놨고요. 그 다음 이하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6, 7, 8, 9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전체에서 빼는 그런 모양 형태의 식을 쭉 세울 수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장 먼저 기본적인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응용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들 연습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13번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원고 14번 시작합니다. 0,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해달라. 뒤에 합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응용됐네요. 자, 어찌할까요? 만들어 보면 되죠, 뭐. 자, 맨 앞자리엔 1이 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4가지.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 이렇게 되니까 16개를 만들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100이 16번 계산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2일 때, 3일 때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계산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16번 된다고요? 뭐가요? 100이요?
200이요? 300이요? 1, 2, 3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와우. 그러면 100이자리 계산이 끝납니다. 그러면 또 달리 생각하면 여기에 이럴 때는 과연 몇 개 만들까요?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맨 앞엔 0이 못 오니까 3가지, 그 다음은 4가지. 이거는요 12개의 이런 모양이 있겠죠. 물론 2일 때 3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1위 자리는 올 때는요 역시 3개 4개 해서 12개가 만들어지죠. 자, 요거는 한꺼번에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 10, 여기 계산 1, 그러면 11이 와우 와우 12번 1일 때 2일 때 3일 때 11이 되겠죠. 위에 10 밑에 1 해서 11. 와, 그러면 위의 계산하고 아래 계산을 이제 합쳐주면 되겠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 2, 3 그럼 6인가요? 16 곱하기 6에다가 곱하기 100이다. 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에 90. 자 9600이 되겠고, 요건 또 얼마입니까? 6에 12에 6이니까 얼마나 됩니까? 72입니까? 72인데 곱하기 또 11을 해야 되나요? 와, 72. 자, 그러면 79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92를 마저 더하게 되니까 전체는 1000 맞습니까? 10392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와, 마지막 뭐 산수까지 집중해서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1392 이렇게 해서 답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0이 관여가 돼 있어서 계산하는데 약간의 좀 불편함은 있지만 모든 자릿수의 합을 구해갈 때는 지금 만든 이 모양 잘 보십시오. 1이 들어가서 즉 100이 16번 계산된다. 200이 16번 계산된다. 300이 16번 계산된다. 이런 패턴이었죠. 12 12번 계산된다. 20 12번, 30 12번 됐습니까? 그걸 뭉쳐놓으면 사실은 나눠 써서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주고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데, 같은 패턴이라서 여기하고 여기 합쳐져서 10하고 이쪽에서 1하고 합쳐져서 11로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즉 수 테이블 모양 형태를 좀 이용해서 효율적인 계산하는 법은 조금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일일이 좀 숫자를 조금 더 늘어서 계산한다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리는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해서 효율적인 산수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디 설명이 좀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16번 문제 함께 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수를 차례대로 ABCD라고 할 때 내수의 곱 이것이 12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와우, 10이란 숫자는 2하고 5의 만남인데 2는 뭐 수시로 짝수라는 개념이죠. 짝수 나오면 되겠고 5는 한 번이라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안 나오는 경우를 구하겠습니다. 전체에서 반대되는 즉 여사건 형태, 여사건 형태의 계산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뭐 1이니까 됐고요. 반대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합집합의 개념입니다. 5의 배수, 5가 한 번도 안 나온다. 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는 6의 4제곱이고요. 5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5 뺀 나머지 숫자 5개가 4번 나오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이번에는 2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야 이건 뭐 그냥 홀수만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죠? 동시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2 배수도 안 나오고 5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1, 3 나오는 거예요. 자, 4제곱인데 이거 잘못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은 2번 빼줬으니까 한 번 더하기 하는 형태의 개념 되셨죠? 자, 2번 더하겠으니까 한 번 빼는 이런 개념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을 좀 잘 하면 되는데 이 연산이 좀 잘 되나요? 와, 6의 4제곱 계산하겠습니다. 야, 625인가요? 81이고 16이요? 와우. 625 81 706 16을 뺀다고요? 690이네요. 자, 69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이건 6 한번 약분 되겠습니다. 6일은 6, 6일은 6,
65, 30이었죠. 자, 그럼 됐습니다. 216분의 216에서 115를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16에서 자, 그러면 얼마가 가요? 101이 되나요? 오호, 계산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이렇게 설정해가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즉,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처리하겠다. 아주 깔끔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산인데 자, 5가 없을 때, 2가 없을 때 이거 이제 합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A 합 B의 개념을 구해야 되는데 A 더하기 B 했으니까 교집합 둘 다 없는 이 부분을 이제 두 번 뺐으니까 한 번 더하기 하는 개념으로 마이너스 처리되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사건 형태의 이 개념을 이용하는 부분도 이제 조금 관여되어 있지만 두 번째 여기 여사건 실제 이 파트 연산하는 부분들이 아이디어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좀 질문이 좀 들어오는 형태라서 체킹하고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좀 설명이 좀 이해됐더라도 실전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좀 메모 잘 하시고 복습 잘 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랍니다. 자, 16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형 두 번째 문제인데 뭔가요? 주머니 A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실행 1부터 3까지 차례로 쫙 진행할 때 나중에 주머니 B의 흰 공 개수와 검은 공 개수가 같아질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행을 하나요? 주머니 A에서 공 하나 꺼내서 B에다가 넣고 B에 넣고 두 번째는요 B에서 하나 꺼내서 A에 넣고 왔다 갔다 다시 왔다 갔다가 맞습니다. 다시 B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B의 공 개수, 흰 공 개수와 검은 공 개수가 같아져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맨 첫 번째 시행에서는 흰 공이 넘어갈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넘어갈 수도 있겠군요. 자, 흰 공이 넘어가게 되면 주머니 B 흰 공, 검은 공 배수가 3대 3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A로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 공이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도 흰 공이 또 가야 되겠죠. 3, 3을 맞춰줘야 되니까. 자, 검은 공이 넘어오면 검은 공 넘어온 거 넘어주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파츠 되겠고 자, 처음에 검은 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와, 2대 4예요. 2대 4.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은 공 넘어오고 다시 흰 공을 넘어가야만 되겠죠. 됐습니까? 큰 틀에서는 3번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자, 시작합니다. 맨 첫 번째 거 흰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주머니 A에서 흰 공을 끄집어낸다. 우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B 주머니에는 흰 공과 검은 공 개수가 3대 3 똑같았습니다. 2분의 1. 됐습니까? 자, 흰 공 갔다 흰 공 왔습니다. 또 그러면 또 4분의 1을 다시 넘겨줘야 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흰 공, 검은 공 조사하겠습니다. 자, 흰 공이 넘어갔습니다. 자, B 주머니 3대 3, 검은 공 넘어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우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우와, 검은 공이 넘어오면 우와, A 주머니는 모두 검은 공이 되어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요 검은 공 넘겨줄 확률이 1입니다. 자, 다음 검은 공, 흰 공 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검은 공 4분의 3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2, 4 이렇게 됐어요. 검은 공이 넘어와야 되죠. 야, 6분의 6개 중에서 검은 공이 4개네요. 3분의 2 되겠습니다. 자, 흰 공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분의 1. 자, 계산을 이제 쭉쭉 진행하면 되겠죠. 와우. 뭐 근데 좀 공통적인 요소 없을까요? 쫙 지우게 되면은 요거 약분하게 되면 그냥 계산할까요? 8분의 1이고 여기도 8분의 1이고 와우. 8 32분의 1인가요?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32분의 하나는 1이 됐고 4, 4 이렇게 처리되니까 32분의 9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계산은 좀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 가는 걸까요? 자, 규칙성 부분, 문제에서 시키는 이 논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잘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흰 공 넘어가면 개수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때 다시 흰 공이 다시 A 주머니로 넘어왔을 때 그러면 다시 흰 공과 검은 공 개수가
같아지려면 어떤 일을 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넘어갔을 때 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지, 맨 처음에 이 논리 체계를 세워가는 과정이 이 문제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가면 어려운 요소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큰 틀에서 이 많은 과정을 한 문제에 담겨 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문제 자체도 길고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8번 마무리합니다. 우쇼, 기운 좀 불어넣었습니다. 19번 함께 하겠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세 숫자를 곱하게 해주면 48600이다. ABC 중에 2개는 짝수, 1개는 홀수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486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6 곱하기 되나요? 8, 48, 6, 1은 6. 아, 되는군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 2가 있고 이곳에 2가 2개 있으니까 2 세제곱이겠고 3이 4개, 5개 되나요? 자, 5 제곱해서 소인수 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짝수가 2개란 이야기는 우리가 3개의 덩어리에 이 짝수 2가 이제 3개씩이나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군데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뭐 이 하나, 이 2개 요 부분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방법 3 곱하기 2 처리해주면 이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3하고 5 이것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자, 이곳에 3의 지수가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A개, B개, C개 더하기해서 몇 개? 5개. 마찬가지로 O 지수는 뭐 X, Y, Z 하면 되나요? 이 몇 개? 2개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5개,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2개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해주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8에 7 컨비네이션 5는 2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5에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봅시다. 그러면 7, 6, 2 되겠고 4, 3, 2 처리되니까 한꺼번에 4 지워버리면 되겠고, 42 곱하기 18 이렇게 처리할까요? 더 효율적인 산수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좀 허죠 뭐. 42, 18 하겠습니다. 33 되나요? 42 이렇게 되니까 우와, 계산 결과는 75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게 이런 문제군요. 자, 먼저 ABC 돼 있을 때 이 부분, 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군요. 소인수 분해해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3개의 자리에다가 배치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근데 짝수가 2개니까 짝수가 되려면 2가 인수가 꼭 있어야 되겠죠. 3개의 인수를 이렇게 2제곱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3개의 자리 중에서 배치하면 되겠다 해주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홀수,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1이 되는 거니까 3하고 5를 열심히 나열하는 중복조합이 이곳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네요. 중복조합이, 이야, 어렵군요.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부분은 뭐 순열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와,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면 쉽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에서 그 각각 인수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이 관점이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나마 좀 다뤄갈 수 있는 그런 형태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한 뼘 자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효원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긴 과정 드디어 끝나가는군요. 자, ABCD 5개 기호를 중복을 허락하여 7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음은 2번 이상 사용하되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아이 보이시는군요. 그럼 BCD 있겠습니다. 자, 2번 이상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많이 쓰면 몇 번 쓸까요? 7자리가 있고 이웃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요, 자, 모음이 4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빈 곳에다가 자음을 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지수를 구하려면
뭐 방법 없습니다. 자음이 이렇게 지금 무려 3개나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들어가는 가지수 중복 허락 된다고 했으니까 세 가지 됐고요. 다음은 A, E 중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가지 열심히 곱하면 2의 4제곱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조금 괴롭겠습니다. 지금 이게 4번 사용될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3번 사용될 때는요. 와우, 그러면 자음을 먼저 4번을 나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3의 4제곱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5개의 틈 중에서 몇 개를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들어갈 곳 몇 군데요? 3군데를 골라내야 되겠습니다. 골랐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A와 E 중에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자, 5개 열심히 하고요. 틈이 하나, 둘, 셋, 넷, 6개 있습니다. 6개의 틈 중에서 이번엔 들어갈 틈 2개를 고르겠습니다. 골랐습니다. 그곳에다가 열심히 모음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자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야, 근데 이 부분을 계산해야 돼요. 숫자가 엄청 커지죠? 근데 다행히 36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센스 있게 주어진 식에서 36을 공통을 끄집어내겠습니다. 36은 어떻게 했습니까? 6 곱하기 6이거든요. 2, 3. 그러면 이제 3 하나 남죠? 2가 2개 남았죠? 자, 여기 3 2개 남네요. 와우, 이거는 10이죠? 2가 하나 남네요. 자, 오, 3이 아직도 그래도 많이 남는걸요? 자, 이건 얼마입니까? 6, 5에 3, 5,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저 여기 밑줄 그은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이제 K 값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4, 3, 12 그냥 할까요? 자, 이거는 2, 9, 18에 180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게 얼마입니까? 27에 15가 되나요? 35, 100, 그러면 135가 되겠습니까? 27, 자, 그러면 3, 40, 405 됐습니다. 597 이렇게 되는 건가? 아우, 예, 계산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계산은 차분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했냐가 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자,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2번 이상 사용하고 연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용이 4회 될 때, 3회 될 때, 2회 될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논리 체계를 세워갔다는 뜻입니다. 4번 살 때는 틈 사이에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와, 그 다음번에는 또 아이디어가 이쪽하고 이쪽이 좀 다르죠. 다행히 아래 2개는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연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즉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죠. 그래서 상대방 먼저 나열. 그런 다음에 틈 찾고 들어갈 틈 찾고 그곳에다가 배열하고, 뭐 이런 논리 체계를 얼마나 잘 해가느냐. 어우, 아름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까탈스러운 문제죠. 시험 장소에서 막바지에 이런 문제 만나면 당황이 쉬운데 차분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이 우선 좀 잘 이해돼야 되는데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잘 풀어가면서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원래 경우의 수 이런 부분에서 묻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형태의 이론을 아주 이쁘게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쁘다는 뜻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잘 극복하길 바라면서 현고 박통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